여러분,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빠른 판단을 요구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3초 안에 그 사람의 등급을 매겨야 하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즉각적으로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내 인생에 닥친 시련조차도 광속으로 결론을 내버리죠. 이번 시험 망했으니 내 인생은 끝이야. 이 나이에 이직은 불가능해. 첫인상이 별로면 그 사람은 끝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판단을 빨리 하면 인생의 숙제를 빨리 끝낸 것 같아 시원해야 하는데, 왜 마음은 더 답답하고 삶은 정체된 느낌일까요? 빨리 결론 내렸으니 빨리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더 무겁고 느려진 것 같은 이 기분은 뭘까요? 오늘 우리는 해겔의 지혜를 통해 아주 역설적인 진실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판단이 빠를수록 당신의 인생은 오히려 느려집니다. 아니, 어쩌면 멈춰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이건 이거야 라고 마침표를 찍는 순간 그 대상이 가진 무한한 생명력은 죽어버립니다. 해겔은 이를 개념의 고착이라고 불렀습니다. 살아있는 꽃을 꺾어 박제해버리는 것과 같죠. 박제된 꽃은 변하지 않기에 다루기 쉽지만 더 이상 자라지도 향기를 내뿜지도 않습니다. 지금 혹시 스스로를 실패자로 혹은 가능성 없는 사람으로 너무 빨리 정의해버리고 박제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그 마침표를 지우고 다시 살아 움직이는 인생의 흐름을 되찾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의 감옥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 문을 열고 나오는 스스로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45세 김 과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회사에 새로운 부장이 왔습니다. 첫날 회의에서 그 부장은 목소리가 컸습니다. 말투도 강했죠. 이번 분기 실적, 이게 뭡니까? 하는 말투는 마치 군대 같았어요. 김 과장은 그 자리에서 딱 5초 만에 판단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꼰대구나. 또 옛날 방식으로 우릴 괴롭히겠네. 김 과장 머릿속에는 이미 확고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큰 상사 권위적 꼰대 부하 괴롭히는 사람. 과거에 만났던 상사 중 목소리 큰 사람이 정말 꼭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즉시 결론 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판단했을까요? 사실 김 과장은 불안했습니다. 새로운 상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 그 모호함이 괴로웠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왔습니다. 이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까? 나를 인정해줄까? 그래서 뇌가 즉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순간 뇌는 안정을 찾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해겔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상태연 놈보다 나쁜 상태배드가 차라리 견디기 쉽다고요. 김 과장은 그날 저녁 동료들한테 말했습니다. 저 부장 조심해. 전형적인 9세대야. 우리 힘들어질 거야.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 과장은 그 부장을 피했습니다. 보고도 최소한만 했고 협조도 잘 안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 부장이 오면 일찍 빠져나갔고 부장이 제안하는 프로젝트는 되도록 피했어요. 다른 동료들은 부장과 점점 가까워지는데 김 과장만 혼자 멀어졌죠. 동료들이 부장님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말해도 김 과장은 아냐, 겉만 그런 거야라며 자기 판단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조조정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김 과장은 불안했습니다. 나이도 애매하고 최근 실적도 좋지 않았으니까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내가 잘릴까? 이 나이에 나가면 어떡하지? 아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됐는데 김 과장만 빠져 있었습니다. 김 과장보다 젊고 실적 좋은 동료들이 나가는데 김 과장만 남았어요. 김 과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왜 나를 남긴 거지? 나중에 인사팀 차장한테 들어보니 그 부장이 임원들한테 강력하게 요청했답니다. 김 과장은 꼭 지켜주세요. 경험도 많고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 과장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부장은 목소리만 컸지 가장 부하 직원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큰 건 원래 타고난 목소리였을 뿐이고 강한 말투는 회의 시간에만 그랬던 거였어요. 평소엔 누구보다 부드러운 사람이었죠. 하지만 김 과장은 6개월 동안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가 호의를 베풀어도 가식이라고 치부했고 협력할 기회가 와도 상종 못할 사람이라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동료들이 부장님이 김 과장님 궁금해하시던데요 라고 말해도 관심 없어라며 잘라버렸죠. 김 과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5초 만에 판단하고 6개월 동안 손해를 봤구나. 아니, 6개월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손해를 볼 뻔했구나. 해겔은 말합니다. 그 어떤 현상도 단 하나의 원인으로 고정될 수 없다고요. 그 팀장은 어제 잠을 못 잤을 수도 있고 원래 표현이 서툰 사람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당신의 유능함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수만 가지 생동하는 흐름 속에 있는데 우리는 저 사람은 나쁜 놈이라는 단 한 줄의 판단으로 상황을 종결지어버립니다. 판단이 빨랐던 대가는 혹독합니다. 당신은 그 관계에서 얻을 수 있었던 성장과 기회를 모두 잃고 스스로 만든 좁은 확신의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판단이 빠를수록 인생이 정체되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55세 박 씨에게는 30살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연봉 6천, 복지 좋고 안정적이었죠. 박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 대기업 다녀 하면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저 회사 그만두고 유튜브 할래요?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폭발했습니다. 너 미쳤어? 유튜브가 직업이야? 30살이 넘어서 철이 없네. 그게 밥 먹여주냐? 아들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자기가 2년 동안 준비했다고, 이미 구독자도 1만 명 있다고, 수익도 월 200만 원 나오기 시작했다고, 자기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매일 아침 출근길이 지옥 같다고. 하지만 박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안 돼. 그건 취미지 직업이 아니야. 내가 세상을 얼마나 아는데? 유튜브로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아들이 요즘은 시대가 변했어요 라고 말하자 박 씨는 더 화를 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먹고 사는 건 안 변해. 안정적인 게 최고야. 왜 박 씨는 그렇게 빨리 판단했을까요? 박 씨에게는 확고한 법칙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안정 행복, 프리랜서 불안정 불행. 이게 박 씨 세대의 상식이었으니까요. 박 씨는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정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평생 한 회사 다니며 성실하게 살았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날부터 박 씨와 아들은 매일 싸웠습니다. 박 씨는 아들을 볼 때마다 잔소리했어요.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30대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유튜브로 날려? 안정적인 직장 왜 버려? 요즘 대기업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데? 너 친구들은 다 승진하는데 너만 뒤처지면 어떡해? 아들은 점점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았어요. 명절에 집에 와도 아빠와 대화를 안 했습니다. 박 씨가 말 걸면 네, 네 하면서 대충 대답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박 씨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내가 아들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저렇게 나올까? 하지만 계속 잔소리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3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구독자 50만의 크리에이터가 됐습니다. 대기업 다닐 때보다 3배 더 벌고 있었어요. 광고도 들어오고 책도 내고 강연도 다녔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아들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거였죠.
아들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 댓글마다 덕분에 힘 얻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박 씨는 아들과의 관계를 잃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아빠한테 자기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공했다는 것도 나중에 아내한테 듣고 알았어요. 아내가 아들이 책 냈대. 베스트셀러래 하는데 박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그 책을 보내주지도 않았으니까요. 박 씨는 밤에 혼자 생각합니다. 왜 나는 그렇게 빨리 판단했을까? 왜 아들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을까? 3년 전 그날 내가 일단 해봐. 아빠가 응원할게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든 법칙으로 세상을 재단하려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죽이고 우리 자신도 죽인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박 씨 머릿속 공식만 안 변한 거죠. 박 씨는 자기 경험이라는 좁은 오성의 틀로 아들의 미래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급한 확신은 가장 소중한 관계를 죽여버렸습니다. 성급한 확신은 관계를 죽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까요? 60세 최 씨가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3억을 받았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매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를 보면 안심이 됐거든요. 이걸로 20년은 버티겠지.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걸로 정말 괜찮을까? 그런데 오랜 친구가 연락을 했습니다. 최 씨, 나 좋은 거 알려줄게. 신도시 부동산 투자하면 3년 안에 2배야. 정부 발표 났어. 나도 이미 2억 넣었어. 최 씨는 솔깃했습니다. 3억이 6억이 된다? 그럼 노후가 훨씬 편해지겠네.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두둑이 주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빨리 결정해. 이거 소문나면 금방 다 팔려. 내가 최 씨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최 씨는 고민했습니다. 첫째 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할까 말까? 친구 말이 맞을까? 둘째 날 인터넷으로 그 지역을 검색해 봤습니다. 개발 예정 지구라고 나오네. 진짜인가 봐. 셋째 날 계속 망설였습니다. 전 재산인데.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친구가 또 전화했습니다. 최 씨, 진짜 마지막이야. 내일 오전까지 안 하면 기회 없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나도 추가로 더 넣을까 생각 중이야. 최 씨는 그 순간 뭔가에 떠밀리듯 결정했습니다. 좋아할게. 내일 아침에 입금할게. 왜 결정했을까요? 사실 최 씨는 불안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은 다 돈 버는데 나만 못 버는 거 아냐? 친구는 벌써 2억이나 넣었는데 나만 망설이면 바보 아냐? 모호한 상태, 결정하지 못한 상태가 너무 괴로웠어요. 밤마다 뒤척이고 낮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확신하고 싶었던 거죠. 이건 대박이야. 친구가 거짓말할 리 없어. 정부 발표도 났다잖아. 이렇게 확신하는 순간 뇌는 편해집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생각이 멈춥니다. 의심도 멈춥니다. 최 씨는 다음 날 아침 3억 전부를 송금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이제 대박날 일만 남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지역 개발 계획이 취소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환경 문제로 주민 반대가 심하다고, 정부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부동산 가격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됐습니다. 최 씨는 1억 5천을 잃었습니다. 남은 1억 5천으로는 노후를 버티기 힘들었어요. 최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너 뭐야? 확실하다며? 정부 발표 났다며? 친구도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속은 거야. 나도 전 재산 넣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그럴 줄 몰랐어. 둘 다 빠른 판단의 희생자였습니다.
최 씨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단 3일 만에 평생 모은 돈을 결정했을까? 왜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더 알아보지 않았을까? 해겔은 경고합니다. 성급한 확신은 생각을 멈추게 한다. 그리고 생각이 멈춘 곳에서 재앙이 시작된다. 판단이 빠를수록 마음은 편해집니다. 하지만 인생은 느려집니다. 아니,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몇 년, 때로는 평생을 괴롭힙니다. 5초 만에 판단하고 5년 동안 후회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해겔의 눈으로 한번 들여다봅시다. 해겔은 정신현상학에서 무한성 인피니티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한성은 숫자가 끝없이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며 변화하는 생명력의 역동성을 의미합니다. 해겔은 생명을 설명할 때 이런 비유를 듭니다.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이 죽어야 싹이 트고 싹이 사라져야 꽃이 피고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힙니다. 만약 우리가 씨앗을 보고 이것은 딱딱한 알갱이다라고 확신하고 판단해버린다면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나무를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좌절은 씨앗이 껍질을 깨고 죽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껍질이 갈라지는 통증만 보고 내 인생은 망가졌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해겔의 눈으로 보면 살아있는 모든 것은 결론이 없습니다. 오직 과정만이 존재할 뿐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아는 어제의 나를 부정하고 오늘의 새로운 나로 나아가는 무한한 흐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급한 확신은 이 흐름을 댐으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흘러야 썩지 않는데 나는 안 되라는 확신의 댐을 쌓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고이기 시작하고 썩어갑니다. 인생이 느려지고 무겁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45세 김 과장은 새 부장을 꼰대라는 딱지로 고정시켰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다른 가능성은 모두 죽어버렸죠. 박 씨는 아들의 선택을 실패로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무한한 가능성은 박 씨 눈에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최 씨는 투자를 대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 위험 신호들은 모두 무시됐죠. 이게 해겔이 말하는 개념의 고착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박제로 만드는 겁니다. 박제된 것은 다루기 쉽지만 더 이상 자라지도 변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성급한 확신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인생의 속도를 회복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름의 상태를 견디는 근육을 키우십시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즉시 판단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하루 자고 일어나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쁜 사람일까? 혹시 내가 오해한 걸까? 혹시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었던 걸까? 투자 기회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만 특별가?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가세요. 진짜 좋은 기회는 하루 이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것일수록 의심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아직 다 모른다. 이 사건이 내 인생에 어떤 열매가 될지 아직 판단하지 않겠다. 해겔은 진리를 전체 더 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인생의 아주 작은 파편만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그림이 다 그려질 때까지 붓을 꺾지 마십시오. 둘째, 나라는 단어 뒤에 마침표 대신 쉼표를 찍으십시오. 나는 실패했다. 가 아니라 나는 실패를 경험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중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존재는 고정된 명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사여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정의하는 순간 당신은 자기 자신을 박제로 만드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변화하는 중이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나는 흐르는 중이다.
살아있는 자아는 어제의 나를 부정하고 오늘의 새로운 나로 나아가는 무한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셋째, 타인의 판단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너무나 쉽게 판단할 것입니다. 나이, 연봉, 직급이라는 잣대로 당신의 인생 속도를 매기려 들겠죠. 그 나이에 그것밖에 못 벌어?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실패했으면 끝이지 뭘. 하지만 그들의 판단은 그들의 좁은 오성 언더스탠딩의 한계일 뿐입니다. 헤겔이 말한 무한한 생명을 가진 당신을 그깟 숫자들이 담아낼 수 없습니다. 타인이 내린 결론에 동조하는 순간 당신은 정말로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진짜 알미 시작된다. 성급한 확신이 아니라 겸손한 호기심.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결론을 내리셨나요? 나 자신에 대해, 타인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미래에 대해 말이죠. 만약 그 결론들이 당신을 숨막히게 하고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면 지금 당장 그 확신들을 쓰레기통에 버리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평생 빨리 판단하라고 배웠습니다. 우유부단하면 안 돼. 결단력 있는 사람이 성공해. 빠른 판단이 리더십이야. 그래서 우리는 5초 만에 판단하고 5년 동안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판단이 빠를수록 인생은 느려진다는 것을. 헤겔은 진리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진통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불안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다면 역설적으로 그것은 당신이 아주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생명력이 고정된 틀을 거부하고 요동치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판단을 늦추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으며 훨씬 더 눈부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인생은 급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여러분 곁에 머물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저녁 8시 헤겔의 지혜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큰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빨리 판단했다가 가장 오래 후회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알림 버튼, 작은 종 모양 보이시죠? 그것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여러분께 알림이 갑니다. 놓치지 마세요. 매일 저녁 8시 헤겔 철학의 가장 유명한 장면인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통해 더욱 깊은 해방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노예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발견해 봅시다. 오늘 밤은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헤겔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급히 끝낸 판단은 평생 끝나지 않는 후회를 남긴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내린 판단은 평생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만든다. 여러분의 고민이, 여러분의 망설임이 약함이 아닙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매일 저녁 8시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천천히 가세요. 감사합니다.